오늘 우리 컴퓨터 프로그래밍 1 우리 화요일 반이랑 목요일 반이랑 있죠. 목요일 반 오늘 첫 번째 시간이고 일단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준비를 해왔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번에 학부가 됐습니다. 좀 더 규모가 커졌어요. 그래서 원래 이제 여러분 2호 학번 있잖아요. 여러분 언니들은 이제 예를 들면 인공지능 학과다, 데이터 사이언스 학과다, 그런 식으로 서로 다른 학과 출신으로 그렇게 진행을 했었는데, 올해부터 이제 그거를 통합을 해서 여러분들 여기 앉아 있는 친구들은 이제 학과보다 조금 더 규모가 크다고 말할 수 있는 학부생으로서 지금 들어왔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건 이제 보통 이제 공대들은 보통은 이제 학부라는 시스템을 다른 학교에서도 보통 쓰니까 뭐 어떻게 말하면 사필 규정이 됐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입학하고 이제 수강 신청해서 우리 반에 지금 들어와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그런 친구들이 대부분이고, 여기 앉아 있는 친구들 대부분은 이제 2호 학번이고, 또는 이제 어쩌다 보니까 내가 고학번 언니기는 한데 어쩌다 보니까 이번 연도에 다시 한번 요 수업을 들어야 된 그런 사연이 생긴 친구들도 같이 앉아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은 뭐 소위 말하는 재수강을 하러 온 친구들도 있고, 아니면 다른 과였는데 우리 과로 이제 들어온 친구들, 내지는 복수 전공 자기 것도 하고 우리 것도 하기 위해서 들어온 친구들, 내지는 다른 학교에서 수업하고 있다가 이번에 우리 학교로 편입을 해서 들어온 친구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실은 이게 컴퓨터 프로그래밍 1 해가지고 우리 전공 1학년 수업이잖아요. 이 전공을 졸업할 생각은 특별히 없기는 한데, 뭐 요즘 뭐 인터넷 막 열어보면 막 뭐 프로그래밍 뭐 인공지능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요 동네 인공지능 데이터 사이언스 동네는 어떤 식으로 살고 있나, 1학년 때 어떤 고생을 하나 같은 것들을 간략하게 구경하기 위해 우리 수업에 수강 신청해서 앉아 있는 친구도 분명 있을 겁니다. 아무튼 다양한 목표에 가지고 우리 수업에 온 모든 분들께 환영 인사를 드리면서, 오늘은 일단은 여러분 앞에 있는 제 소개랑 우리 수업 어떻게 진행할 거냐 정도 간단하게 소개드리고, 일단 제가 지금 10시 35분인데 일단 제 마음속으로는 11시 반에 여러분을 집에 갈 수 있게 만들어 드리는 걸로 속도를 조금 내서 소개를 하고 퇴근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살짝 조사하는 게 있긴 한데 그거는 금방 끝날 겁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시작하면, 일단 여러분 우리 수업 계획서 다 읽어보고 왔습니까? 일종의 약관이죠, 그죠?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무튼 간에 거기 보면 제 이름이랑 연락처랑 이렇게 들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 이름은 이주호고, 제가 5살 때부터 프로그래밍을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초중고 때 안 하고 왔었다면 이제 20살이 돼서 여기 앉아서 처음으로 프로그래밍 시작하는 친구도 있을 텐데, 그래서 저는 약 30 몇 년 전부터 어렸을 때부터 키보드 전사로서 열심히 키보드를 치면서 이런저런 공부를 하다가, 이제 초등학교는 뭐 그냥 일반 초등학교 다녔어요. 그 당시에는 뭐 특목고 같은 거 없었으니까. 잠깐만. 아무튼 그 다음에 중학교, 고등학교 그냥 일반 중고등학교 남중 남고긴 했지만 졸업하고, 그 다음에 컴퓨터랑 관련된 대학교에 들어가서 졸업을 하고, 잘못된 선택으로 컴퓨터랑 관련된 대학원에 입학을 해서 일단 석사 졸업을 하고, 그 다음에 똑같은 학교 박사 과정에 입학을 해서 졸업을 하려고 보니까 이거 좀 많이 힘들 것 같아요, 논문 써서 졸업하는 게. 그래서 지금은 일단 탈주를 생각하고 있는, 그래서 박사 수료라고 보통 얘기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대학교를 다닌 지는 한 20년 정도 됐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이런 프로그래밍 관련한 것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대학원 입학하자마자 이제 우리 수업에는 없긴 한데 다른 수업들, 몇몇 수업들 같은 경우는 이제 교수님 앞에서 수업하시고 그 다음에 돌아다니면서 조교님이라고 해서 여러분 실습 활동 같은 거 봐드리는 그런 분들이 추가로 수업에 함께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 실습 조교 역할을 제가 대학원 입학하고 석사 과정할 때부터 몇 년 동안 담당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떤 교수님이 이제 파이썬 수업을 많은 사람들한테 제공을 해야 되는 상황이 왔었는데, 어떤 교수님이 저한테 님 한번 파이썬 수업 직접 한번 해보실 하고 오퍼가 들어왔어요. 제안이 들어와서 오케이 콜 하고, 그때부터 이제 그게 2016년도 2학기 시절에 그렇게 오퍼가 들어와서 정식으로 이제 제 이름을 걸고 수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물론 우리 학교는 아니기는 해요. 우리 학교 대학원에 제가 들어올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저 원래 다니던 모교라고, 저의 모교라고 할 만한 그 학교에서 그렇게 진행하다가 재작년 겨울에 다른 학교에서도 이 동일한 내용을 내가 다른 사람들이랑 같이 해볼 수가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소위 말하는 구직 활동을 했었습니다. 이력서를 6개를 썼는데 우리 학교를 포함해서 3군데에 붙어가지고 지금 그래서 결과적으로 작년부터 제가 총 4군데 학교에서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작년에 요거랑 동등한 느낌의 수업을 진행했었고 올해에도 이제 여러분들 60 몇 명이랑 같이 한 학기를 진행하게 됐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여러분 앞에 있는 저는 우리 학교 진짜 정규 찐 교수님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저한테 교수님이라고 얘기하면 사칭이 됩니다. 학력 위조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예를 들면 아저씨라고 하긴 좀 그렇잖아요. 비정규직 강사님 이렇게 얘기하기도 좀 그러니까. 그래서 보통 우리 수업 같이 하는 친구들은 제가 이제 최종 학력이 석사 졸업이고 석사가 영어로 마스터란 말이에요. 그다음에 재성이 EC입니다. 그래서 마스터 E 해갖고 그거를 줄여서 마이님이라고 저를 보통 호칭을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도 뭐 인터넷으로 저한테 문의한다든가 할 때 본인이 편하다면 저를 마이님이라고 호칭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뭐 작년이라든가 이전에 제 수업 들었던 친구들 거의 다 그렇게 부르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제 소개는 이 정도로 해두고 자 그럼 이제 과목 소개를 해봅시다. 컴퓨터 프로그래밍 1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컴퓨터 프로그래밍 1 이번 학기, 2를 다음 학기, 그 다음에 내년도 1학기에 3를 이제 들으시게 될 겁니다. 그런 이름의 프로그래밍이 들어가 있는 전공 기초 과목 3종 세트 중에 이게 첫 번째 포지션을 담당한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작년까지 열심히 수능 공부하고 이렇게 저렇게 해서 입학에 성공해갖고 입학식 치른 다음에 바로 여러분이 우리 학부 학생으로서 처음 듣는 전공 과목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일단은 제목에 적혀 있는 대로 우리는 프로그래밍이라는 걸 공부를 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 프로그래밍이라는 걸 하기 위한 소위 프로그래밍 언어로 세간에 이런저런 프로그래밍 언어들이 존재하는데 그것들 중에 우리는 일단은 파이썬이라는 친구를 사용을 해서 한 학기 동안 이야기를 같이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 일단 저는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작년도까지 수능 칠 때까지 프로그래밍이라는 걸 단 하나도 해본 적이 없다라는 걸 전제를 하고 요 프로그래밍이라는 범위 자체에 대한 업계 자체에 대한 매우 기초적인 베이시스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한 학기 동안 천천히 다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렇고 자 그래서 일단 과목 자체는 그런 포지션이에요. 요거 듣고 여름방학 보낸 다음에 대학교 여름방학 진짜 진절머리 날 정도로 깁니다. 3개월 정도 돼요. 그걸 다 버티면 이제 9월부터 컴퓨터 프로그래밍 2를 듣고 내년 3월부터 이제 컴퓨터 프로그래밍 3를 들으시게 될 거예요. 아무튼 간에 그렇게 포지셔닝이 돼 있는 이 컴퓨터 프로그래밍 1의 목요일 반, 우리 반은 어떻게 진행할 거냐, 어떻게 내용물을 구성할 거냐 소개하면 오늘 내용은 일단 끝이 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일단 여러분이 이제 4년 동안 열심히 우리 전공 내용 공부할 거잖아요. 중간에 이제 수학적인 내용도 있고 여러 가지 있고 영어 공부도 해야 되고 하겠지만 여러분이 열심히 키보드 쳐서 새로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뭔가를 직접 내가 머리를 써가면서 만드는 그런 과정들이 많이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손쉽게 밤샘 하지 않고 오늘 밤에 잘 수 있게끔 빠른 시간 안에 진행할 수 있게끔 그래서 우리 프로그래밍 분야에 여러분이 발을 딛기 위한 적절한 단단한 시작점을 같이 한번 마련해 보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지금 막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막 이런저런 얘기들 복잡하게 하면 어차피 기억도 안 날 거잖아요. 그래서 대충 지금 시점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라고 저한테 질문을 한다면 이 정도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요즘 뭐 여러분 그런 거 들어본 적 있잖아요. 뭐 챗 GPT니 뭐 걔한테 파이썬으로 이런 거 해야 되는데 코드 좀 짜줘 하면 잘 해줍니다. 심지어 한국말로 설명도 잘 해줘요. 그렇긴 한데 기본적으로는 프로그래밍과 관련해서 제가 얘기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거는 프로그래밍은 일종의 행위고 프로그래머로서 내가 하는 것이다 를 찝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프로그래밍은 내가 하는 거다라는 걸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GPT한테 물어보는 건 프로그래머가 아니라도 할 수 있을지 몰라요. 우리 학교 수업, 우리 과 수업 4년 동안 듣지 않아도 물어볼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친구가 나한테 답을 해준 내용을 토대로 내가 머릿속에 갖고 있었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제 적용을 하는 건 결국은 여러분이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의 도움을 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러분은 먼저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풀어야 되는 문제가 구체적으로 뭘 해야 되는 거냐. 그래서 내가 내 앞에 있는 컴퓨터한테 뭘 시켜야 되는 거냐를 생각을 하고 필요하다면 그거를 잘게 나눠서 결과적으로는 사람인 내가 아닌 우리 앞에 있는 컴퓨터도 납득할 수 있는 수준까지 잘게 풀어서 그거를 표현해내는 소위 코드, 소스 코드라고 부르는 코드로 표현을 해내는 그런 작업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까지가 프로그래밍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키보드 치는 게 아니라 내가 뭐를 위해 지금 키보드 치는 거냐 생각을 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어떤 식으로 진행하면 되냐까지 사람인 내가 직접 하는 거다라고 여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문제는 뭐 인공지능만 로봇만 그런 거 많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 친구는 기계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지난 20년 동안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들과 다양한 의사소통을 해가면서 여기에 지금 앉아 있는 거고 그렇다 보니까 어느 정도는 내가 다른 사람한테 내가 지금 필요한 걸 전달하고 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그 사람한테 이런저런 의사소통을 지시를 내지는 부탁을 하는 방법을 어느 정도는 지금 깨닫고 있을 겁니다. 근데 프로그래머들은 내가 지금 원하는 게 있을 때 기계한테 내가 표현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기계는 당연히 완벽한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그 기계는 내가 지금 이거 하고 싶은데 라고 생각하고 평상시처럼 그 생각 머리를 돌려서 그 친구한테 한국말로 표현한다 하더라도 그거를 내가 원래 추구했던 그대로 그 친구가 행동을 해주진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컴퓨터는 컴퓨터기 때문에 사람은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절대로 못하는 그런 제한적인 영역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아무튼 간에 내가 지금 머릿속으로 꿈꾸고 있는 프로그래밍은 내가 머리로 하는 거긴 한데 손으로 쳐서 하는 거긴 한데 내가 머릿속으로 꿈꿀 수 있는 모든 생각들이 다 프로그래밍 가능한 건 아니에요. 기계한테 내가 표현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기계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이 이번 학기에 오늘은 1주차니까 그나마 편할 거예요. 중간고사쯤 가면 과연 이 길이 나한테 맞는 것이냐라는 자괴감에 빠지기 시작할 겁니다. 내 동생, 남동생보다 더 심각한 친구라는 걸 여러분 느낄 수가 있을 거예요. 말을 지질이 안 들을 겁니다. 맨날 막 빨간색으로 이거 해줘요. 이거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이러면서 트집을 잡기 시작할 거예요. 내 머릿속, 난 인간이니까 인간으로서 이 정도는 해줄 수 있지 않나? 라고 여겼는데 즉각적으로 우리한테 오류 메시지를 뱉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때마다 여러분이 마음의 상처를 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는 조금 답답하다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기계는 역시 사람이 아니구나라고 막막한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는 한데 일단 여러분 지금 인공지능학과 데이터 사이언스 전공 이렇게 두 가지 중에 하나를 뭐를 택하든 간에 결과적으로 여러분은 나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내가 다른 사람한테 뭔가 도와주기 위해 그 매개체로서 중간에 컴퓨터를 한 대 내지는 수천 개를 놔두고 그 친구를 경유해서 나 혼자 저 사람들한테 육성으로 얘기하는 것보다 중간에 있는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더 예를 들면 더 빠른 속도로 예를 들면 더 강렬한 내용들, 더 화려한 내용들, 더 저 사람이 만족할 만한 내용들을 전달을 하는 그런 느낌의 전공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4년 동안 배울 예정이다 보니까 여러분은 결과적으로는 어쨌든 그 가운데 다리에 있는 컴퓨터라는 친구를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해두고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AI 완전 잘하는 사람, 그게 컴퓨터 완전 잘하는 사람이랑 AI 완전 잘하는 사람이 완전히 영역이 겹치는 건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는 내가 나를 물심양면 도와줄, 저는 코드만 꽂으면 맨날 충성스럽게 나의 목표대로 행동해줄 내 옆에 있는 컴퓨터라는 친구를 어느 정도는 파악을 해두고 이번 학기를 끝을 내두시는 게 나을 거라는 거예요. 물론 그게 한 학기 동안 완성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과 같은 경우는 우리 학부 같은 경우는 그거를 1, 2, 3까지 해서 1년 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주차로 치면 이제 약 40주가 넘는 기간 동안 차근차근 학습을 한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런 우리 앞에 있는 컴퓨터, 일단 다행스럽게도 여러분이 지금 쓰고 있는 컴퓨터들, 예를 들면 여러분 뭐 주머니에 지금 핸드폰 다들 있죠. 핸드폰도 어엿한 하나의 컴퓨터입니다. 그다음에 우리 실습실 컴퓨터, 그다음에 뭐 태블릿, 노트북 전부 다 전체 컴퓨터 입장에서 보면 대동소이한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한두 번 정도만 여러분이 그 컴퓨터라는 게 정확히 뭐냐 납득을 해두면, 뭐 요즘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 양자 컴퓨터니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아마 제가 예상하는 게 맞다면 여러분이 환갑이 되기 전까지 그 친구가 메이저가 될 것 같진 않아요. 아무튼 간에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20살 지금 시점에, 이제 입학한 지금 시점부터 1년 반 정도 이 동네에 내재되어 있는 프로그래밍 내지는 컴퓨터에 내재되어 있는 기본적인 관념들을 습득해두면 항상 그때 배웠던 거랑 동등하게 동작하는 친구가 내 앞에 옆에 서버실에 앉아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 친구의 도움을 받고 많은 사람들한테 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그 사람을 더 행복하게 해주기 위한 적절한 서비스를 우리가 제공을 해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좀 더 정밀하게 얘기를 한다면, 우리가 지금은 다양한 생각들 해가면서 그것들 중에 일부분은 컴퓨터가 절대로 못하는 생각이 끼어 있다면, 여러분이 앞으로는 회사 갔어요, 뭐 대학원 들어갔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간에 들어가서 이런 거 해야 된다라고 하면, 그때는 이제 컴퓨터한테 시킬 수 있다 없다를 직관적으로 판단해 가면서 컴퓨터가 할 수 있는 것들의 조합으로 내 생각을 얼마든지 풀어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게 어느 정도 성공적으로 됐다라면 내가 이제 머릿속으로 정리해둔 내용 그대로 열심히 키보드 치면 됩니다. 또는 그때부터 이제 GPT의 도움을 받거나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파이썬 코드가 나올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러면 그 파이썬 코드는 100% 확률로 우리 앞에 있는 대부분의 컴퓨터가 알아먹을 수 있을 것이고, 여러분이 원래 꿈꿨던 그 목표를 기계한테 대리를 맡겨가면서 좀 더 수월하게 완수를 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아무튼 그건 좀 먼 얘기고, 여러분 일단 뭐 다음 학기 내년 정도에 요 프로그래밍 수업이 아닌 다른 수업들도 같이 들으시게 될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인공지능의 이해라든가 자료구조론이라든가 그런 수업들이 들어올 겁니다. 걔네는 프로그래밍 수업은 아니기는 해요. 그렇긴 하지만 그런 데서 과제라든가 등등으로 중간중간에 여러분 앞에 있는 컴퓨터한테 요 이론적인 내용을 한번 시켜보세요 라고 과제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때는 우리 수업에서 배웠던 그런 프로그래밍과 관련한 스킬들이 다시 한번 빛을 발하는 계기가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잘 준비해 두시면 우리 수업 3학점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4년 동안 전공 활동할 때, 내지는 졸업하고 나서 실질적으로 현업에 종사를 할 때 여러분의 백그라운드를 책임져 줄 그런 기본 지식으로서 작용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퇴근도 빨라지고 월급도 올라가게 되겠죠. 아무튼 그렇고, 자, 일단은 우리는 그런 준비를 한 다음에 우리 수업은 일단 중간고사를 봅니다. 중간고사 본 다음에 후반부에는 여러분이 직접 무엇을 만들 거냐를 주제를 정하고 그 주제를 달성하기 위한 작은 GUI 프로그램을 약 한 달 정도 시간을 들여서 만들 거예요. 그래서 GUI가 뭔지 여러분 다 알죠? 몰라도 돼요. 자, 그 막 핸드폰 같은 거 보면 막 노란색 이렇게 말풍선 아이콘 내가 엄지손가락으로 누르면 카톡 켜지고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그런 나 지금 메시지 보내고 싶다 할 때 그런 색상과 관련한 그런 아이콘을 보면서 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지금 당장 내가 엄지손가락을 어디를 눌러야 되냐를 결정할 수 있게, 그렇게 손쉽게 직관적으로 사용자가 본인이 원하는 희망사항에 맞춰서 이런저런 입력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걸 GUI라고 한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런 식으로 맨날 뭐 글자들 보여주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원하는 그림을 원하는 위치에 띄워가면서 저 사람한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간단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볼 예정입니다. 자, 요 슬라이드에는 지금 우리 사이버 캠퍼스는 총장님도 들어오실 수가 있어요. 우리 학과장님도 들어오실 수가 있어서 매우 젠틀한 단어 GUI 프로그램을 적어놨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후반부에는 여러분이 가급적이면 간단한 게임을 만들어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자, 이거 한번 그래요. 조사 한번 해봅시다. 나는 태어나서 게임이라는 걸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 하면 손 들어 볼래요? 여러분은 다 준비된 인재들인 걸로. 그래요.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뭐 이런저런 게임들 뭐 해봤을까요? 뭐 저 지금 피크민 블룸이라는 게임을 동생한테 소개를 받아가지고 열심히 버섯을 따러 다니고 있거든요. 아무튼 핸드폰으로 이런저런 게임 할 수 있죠. 그거 말고도 뭐 이런저런 다양한 거, 뭐 소위 롤이라든가 메이플 스토리라든가 인터넷에 유명한 거 있잖아요. 이상한 사람들이 하는 거. 아무튼 간에
그런 게임들은 엄청 복잡한 범주에 속해요. 그런 거 말고 그냥 간단하게 예를 들면 스페이스바 열심히 눌러가지고 다가오는 장애물을 점프를 해서 피하는 게임이라든가 등등을 그런 수준의 간단한 게임을 대신에 여러분이 직접 나는 무슨 게임을 만들 거다를 여러분이 직접 주제를 정해놓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한 달 동안 노력해 본다. 알아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요거랑 관련된 설명은 나중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지금은 뭐 그러려니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래서 대충 컨텐츠는 그런 식으로 준비하려고 하고 있어요. 기본적인 내용들 하고 그다음에 중간고사 보고 후반부에는 여러분만의 좀 더 롱텀 프로그래밍을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도 도와드릴 거니까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그다음에 수업 자체, 그래서 그런 컨텐츠를 어떤 식으로 운영할 거냐는 대충 한마디로 요약을 한다면 우리 수업은 아침에 사과 7개 먹는 수업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조삼모사라 얘기하잖아요. 아침에 사과 3개 먹는 게 이득이냐 4개 먹는 게 이득이냐. 우리는 7개를 먹을 겁니다. 우리 화요일 반에서 기말고사 때까지 천천히 나갈 만한 그런 소위 진도를 우리는 전반부에 다 뺄 거예요. 그래서 구현하면 그 중간중간에 과제는 4개라 적어놓긴 했는데 아마도 3개 정도가 출제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보통 한 학기 동안 다룰 만한 것들을 전반부, 저는 지금 시험을 9주차에 보는 걸 희망하고 있긴 한데 그러면 이제 8주차 수업 시간까지 일단 주파를 해보는 게 현재 목표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시험을 볼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기말을 안 볼 거예요. 대신에 후반부에는 방금 말씀드렸던 그 나만의 게임 한번 시원하게 만들어 보는 걸로 스케줄을 가져가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번 학기에 뭐뭐 듣습니까? 그 막 보니까 미적 신청한 친구들도 있었던 것 같고 그거 말고도 뭐 기초 과학 과목이라든가 등등 있죠. 뭐 라이팅 과목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그런 온라인 강의 이렇게 해서 대략적인 거 구경해보는 그런 과목도 있을 수 있고 뭐 채플 같은 거 있을 수도 있고 아무튼 그런 과목들 중에 몇몇은 아마 기말을 보실 거예요. 그래서 기말고사 기간에는 기말고사는 이제 학점 받는데 중요하니까 우리는 기말을 안 볼 거니까 여러분이 후반부에 나는 조금 땡겨서 나만의 게임 일찍 만들어서 제출하고 싶다. 그러면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그러면 제출하면 여러분만의 종강이 되는 겁니다. 우리 수업에 대해서. 그러면 남는 시간 동안 다른 과목들 기말고사 공부를 충분히 하고 가실 수 있을 거예요. 또는 일단 저는 우리 나만의 게임 제출 기한을 우리 종강한 살짝 이후 시점 며칠 뒤까지로 이렇게 마련해 둘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이 원한다면 일단 다른 과목 기말고사 때까지는 그 기말고사 공부 열심히 하다가 그래서 다른 과목들 다 성공적으로 종강을 시킨 다음에 며칠 동안 다시 한번 불태우기 시작해서 나만의 게임을 미리 잘 만들어 뒀던 걸 마무리를 해서 제출하는 식으로 이번 학기 끝을 능동적으로 설계를 하실 수가 있게끔 우리는 일단 이런 느낌으로 아침에 사과 7개 먹고 점심, 저녁 이후에 그걸 천천히 소화하는 느낌으로 한 학기를 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있고 그래서 일단 파이썬이라는 걸 쓸 건데 이 파이썬의 버전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현 시점에 여러분이 다운로드 받기 적합한 최신 버전인 3.13.2를 사용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말쯤에 제가 우리 수업용 프로그래밍 환경 구성하는 방법, 다운로드하는 방법 같은 것들을 작년에 찍어둔 영상을 재탕을 할 거예요. 그걸 이제 여러분이 보실 수 있도록 게시를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혹시나 여러분이 예를 들면 내가 5월 달에 노트북을 새로 샀다. 파이썬 홈페이지 들어갔는데 3.14 막 이런 게 들어있다. 그러면 그냥 그거 다운로드 하셔도 무방합니다. 3.1, 3.2보다 높은 버전을 쓰시는 건 상관없을 거예요. 근데 혹시나 내 지금 언니 거 노트북 물려받았는데 여기에 파이썬 3.6 막 이런 거 깔려 있다. 그럴 때는 이제 살짝 시간을 들여서 좀 더 최신 버전을 같이 설치를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파이썬 같은 경우는 여러 버전이 한 컴퓨터에 설치돼 있어도 그렇게 큰 부담이 없으니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후반부에 나만의 게임을 만든다고 했는데 GUI 프로그램 만든다고 했는데 그때는 이제 제가 미리 준비를 해둘 거예요. 그런 게임에 들어가는 모든 코드를 우리가 다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직접 다 손으로 짤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시점에 아마도 죽었다 깨나도 못 적을 것 같은 그런 파이썬 코드들은 제가 미리 작성을 해서 들고 올 겁니다. 그 다음에 중간고사 본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그걸 전달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 라이브러리라고 말할 수 있을 법한 코드 덩어리를 사용할 예정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린 파이썬 쓴다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파이썬으로 게임을 만든다라고 할 때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공하는 그거가 아니라 다른 뭔가를 써서 게임을 만드는 것도 일단 가능은 해요. 뭐 이런저런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면은 뭐 구글 같은 데 검색하면 뭐 py 게임이라든가 이런 뭔가 막 설명도 잘 돼 있고 한글 패치도 돼 있고 그런 것들을 구경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 수업에서는 그런 남들이 만들어 놓은, 남들이 진짜로 열심히 시간 노력을 들여서 좀 더 어려운, 좀 더 화려한, 좀 더 재미있는 게임을 좀 더 수월하게 만들기 위해 미리 준비해둔 다른 라이브러리들은 쓰지 못하도록 막을 예정이에요. 자, 확실히 걔네들을 써서 우리가 한 달 동안 게임을 만들면 제가 제공하는 라이브러리를 썼을 때보다 더 멋진 게임을 더 빠른 시간 안에 만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런 것들, 그런 파이 게임이라고 방금 얘기했던 그 친구를 포함해서 보통 소위 말하는 뭐 상용 라이브러리라고 할까요? 그런 친구들은 예를 들면 여러분이 무슨 게임, 뭐 퍼즐 게임을 만들든 롤을 만들든 메이플 스토리를 만들든 엔간하면 대부분의 게임에 들어가게 될 매우 보편적인 코드들을 거의 다 미리 작성을 해서 넣어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중복해서 키보드 칠 필요 없이 파이게임이라는 거 다운로드만 하면 좀 더 수월하게 맨날 쓰던 그 스킬들을 들고 와서 두 번째 게임, 세 번째 게임을 쉽게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런 미리 작성되어 있는 코드들 중에 몇몇은 지금 작년까지 수능 보고 중간고사 시원하게 보고 넘어온 지금 시점에 우리도 얼마든지 도전해 볼 수 있는, 얼마든지 내가 직접 고민해보고 작성해 볼 수 있는 그런 코드들이 잔뜩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걔네들을 그냥 가져와서 써서 게임 만들면 그런 자잘한 문제들에 여러분이 직접 봉착을 해서 여러분이 직접 해결책을 생각해서 여러분이 직접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파이썬 코드를 작성을 해보는 경험을 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들어 놓은 라이브러리는 그냥 그 간단한 방금 말씀드렸던 스페이스바로만 점프하는 걸 생각해 봅시다. 그런 점프가 뭔지, 스페이스바가 뭔지, 내 캐릭터가 뭔지 그런 걸 하나도 모르는 친구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거 하나하나를 전부 다 여러분이 직접 생각을 해서 코드를 작성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엄청 단출한 게임이 완성이 될 겁니다. 한 달 동안 진행했을 때. 근데 그 게임 딱 켰을 때 창에 이렇게 캐릭터 돌아다니고 막 총 쏘고 막 그런 게임을 만들었다 치면 여러분이 나중에 딱 제출하기 전에 직접 플레이했을 때 얘는 내가 이렇게 짰었으니까 지금 시점에 총 쏘면 총 쏴지겠지. 지금 점프 중이니까 스페이스바 또 누른다고 해서 2단 점프가 되진 않겠지. 내가 그렇게 짜지 않았으니까. 와 같은 것들을 되뇌이면서 이 모든 것들을 내가 다 생각해서 완성했다라는 뿌듯함을 갖고, 당연스럽게도 그런 것들 하나하나 고민해서 진행해 보는 것도 어엿한 프로그래밍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회사 가서는 당연히 그런 작업들 위주로 여러분이 진행하면서 월급을 받게 될 거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이번 한 달 동안 경험을 해볼 수 있게끔 다른 라이브러리를 쓰는 건 맞고, 대신에 매우 기초적인 것들만 들어있는 제가 만들어 놓은 라이브러리를 써서 한 달 동안 게임 만든다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내가 이번 5월부터 6월까지 메이플 스토리 3 만들어야지. 안 됩니다. 택도 없어요. 그러니까 김칫국을 드시지 마시고 매우 간단한 거 만들고 대신에 그 모든 내용물들을 내가 직접 만든다 라는 걸 꿈꿔서 진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설명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게 제 기억이 맞다면 수업계획서에 요거랑 동일한 비율로 지금 올려놓은 걸로 알고 있어요. 혹시나 바뀌었다면 요거 지금 공표한 거니까 요거로 변경을 해 둘게요. 그래서 우리 수업 평가 기준은 이렇게 들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시험은 한 번만 볼 거고 그게 중간고사 40%로 들어갈 거예요. 그다음에 그 프로젝트 나만의 게임 만드는 거는 20%, 그다음에 과제가 3개 정도 출제될 것 같고 20%, 그다음에 마지막 기타 점수를 20%를 놓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요 기타 점수는 일단 이제 우리 학교 같은 경우는 재수강을 하는 친구들은 아무리 시험 다 잘 보고 해서 100점 받았다 하더라도 제가 그 친구를 A 플러스를 드릴 수가 없어요. 아마 A 마이너스까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2호학번 친구들은 지금 처음으로 요 수업 듣는 거니까 전혀 상관없는 얘기예요. 재수강 하는 친구들 A+를 받을 수 있는 점수가 나왔다 하더라도 그 친구가 A-를 받기에 적합한 점수가 될 수 있게끔 보정을 하는 용도로 요 기타 20%를 활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2호학번 친구들은 기타 점수는 무조건 20점 다 가져간다 생각하시면 돼요. 나머지만 신경 쓰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여기도 적어놓긴 했는데 중간고사가 40%밖에 안 되긴 해요. 그렇긴 한데 대부분의 수업에서, 대부분의 대학교 수업에서는 보통은 요 시험이 지금 같은 경우는 40%지만 예를 들면 이게 20%로 잡혀 있다라 하더라도 보통은 시험이 그 사람의 석차를 가름하는, 그 사람이 A 받을 거냐 B 받을 거냐를 가름하는 가장 중요한 팩터로 일반적으로 작용합니다. 왜냐? 자, 프로젝트 생각해봐요. 나만의 게임 여러분이 한 달 동안 열심히 만들어서 냈어요. 예를 들면 세모 대신에 네모를 누르면 이기는 게임을 만들었다 칩시다. 제가 그걸 다운로드 해갖고 여러분이 올린 거 다운로드 해갖고 실행해봤어요. 그러면서 이걸 게임이라고 만들었다고 하면서 프로젝트 점수를 0점을 주겠어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과제도 비슷한 느낌이에요. 그래도 기한 안에 냈으면 기본 점수는 드릴게요. 프로젝트도 이렇게 대충 정량적인 목표만 달성하면 어느 정도는 점수를 드릴게요와 같이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근데 중간고사는 그런 보완책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이 이름만 써서 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개입을 할 수 없습니다. 그냥 대놓고 0점 나오는 거예요. 오로지 여러분이 어떻게 답안지에 적었냐에 따라, 우리 필기시험 볼 건데 답안지에 어떻게 적었냐에 따라 0점에서 40점 사이의 점수가 결정되는 거예요. 다른 팩터들은 거의 그렇지 않은데, 물론 안 내면 0점이겠지만 냈는데도 0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항목이 시험이라 봐주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번에 우리 수업에서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는 일단은 전반부까지는 9주차 중간고사 보기 전까지는 일단은 시험에 몰빵을 해두고 넘어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렇게 시험 어느 정도 높은 점수 받아놓고 그 다음에 이제 프로젝트 조금 홀가분한 마음으로 진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요거는 우리끼리만 하는 얘기로 둘게요. 우리 요 수업 같은 경우는 현재 절대평가로 돼 있습니다. 자, 2호 학번 친구들 이게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대학교에서 절대평가는 절대자의 기준에 입각한 상대평가의 줄임말이에요. 무슨 얘기냐? 생각해봐요. 자, 내가 시험 만점이에요. 다른 친구가 시험 20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그 다른 친구를 더 높은 점수를 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결과적으로는 줄 세우기를 하게 됩니다. 괜찮아요? 절대평가라고 말해도 결국은 높은 점수 받은 사람이 높은 학점 받는 거예요. 근데 그 상황에서 진짜 트루 절대평가라 친다면, 예를 들면 대학교에서 보통 이제 90점까지가 A 커트, 80점이 B 이런 식으로 해서 뭐 60점 R에는 F 이런 식으로 보통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대학교에서 진짜로 여러분이 100점 만점 점수 딱 쟀는데 진짜로 트루 90점 이상 받은 사람만 A프를 준다라고 하면 우리 지금 60명이잖아요. 5명 정도 받게 돼요. 진짜 트루 절대평가를 하면 무조건 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제 보정을 해요. 우리 이번 학기 A 커트라인은 얼마까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보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대학교에서 상대평가는 그 A를 얼마까지 줄 수 있습니다. B를 얼마까지 줄 수 있습니다가 총장님이 정한다, 학부장님이 정한다 하는 게, 인간이 정하는 게 아니라, 절대자가 정하는 게 아니라 학칙에 입각해서 그 비율의 상한선을 정해놓고 진행을 해요. 절대평가는 그런 학칙에 입각하지 않는 상대평가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화요일반 있고 목요일반 있잖아요. 그래서 학부장님이 이번 학기 컴퓨터 프로그래밍 1은 이런 식으로 요 비율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저한테 메일 보내시면 저는 그분의 절대적인 요청에 따라서 여러분들한테 그 비율에 맞춰서 석차순으로 끊어서 점수를 드린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대부분의 상황에서 그게 트루 절대평가, 진짜로 90점 넘은 사람만 A 준다 하는 것보다는 A 받을 확률이 훨씬 더 높다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충 그런 스타일로 들어있고, 뭐 아직까지는 저한테 예를 들면 A나 한 명만 주세요 이런 극단적인 메일을 보내시거나 하진 않았으니까 점수에 대해서는 너무 큰 걱정을 하지는 않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점수에 대한 걱정을 하고 싶다면 미분적분학을 지금부터 걱정하십시오, 여러분. 제가 이건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미분적분학 점수는 태어날 때 결정이 됩니다. 저는 FFD 플러스로 졸업을 했어요.
계절학기로 간신히 구원받았습니다. 그건 맞는데 태어날 때 결정되는 건 맞는데 지금 미적 공부하지 않으면 그 태어날 때 따둔 점수조차 못 받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 미적은 재수강하면 진짜로 큰일 납니다. 지금도 힘든데 나이 먹고 그거 한다 생각해봐요. 못해요. 여러분 수능 본 직후 시점에 지금 어느 정도 점수를 따고 예를 들어 C0 나왔다. 안고 가야 되는 게 미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미적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미적 점수 열심히 따두고 그 이후의 행보를 생각하시는 걸 강력하게 추천드릴게요. 뭐 일단 미적은 아마도 시험을 8주차에 볼 겁니다. 기초 과목이니까. 그래서 8주차에 미적 예쁘게 봐두고 그 다음에 우리는 9주차 수업 시간에 시험 볼 거니까 일주일 동안 제가 영상 만들어서 올려둔 거로 복습해서 우리 거 정리하고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뒤에 한 달 동안 조금은 널널하게 게임 만들 예정이고 미적의 기말고사는 여러분이 지금 상상할 수준을 초과한 내용들이 나올 예정이니까 그쪽에 조금 더 포션을 가져가는 걸로 시간을 투자하는 걸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구체적으로 과제 어떤 식으로 출제할 거고 채점 어떻게 할 거냐 등등은 조금 뒤에 별도의 안내문으로 해서 여러분들한테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시점에 살짝 우리가 짚어볼 만한 게 여기 지금 출석이 들어가 있지 않잖아요. 이번 학기는 출석 0%로 가져가려고 하고 있어요. 작년엔 그렇지 않았는데 이번 학기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9시 반에 온 친구들한테 좀 미안하긴 한데 아무튼 간에 출석 체크는 할 거예요. 아까 우리 사이버 캠퍼스 그걸로 한다 그랬죠. 출석 체크는 할 거고 이게 학칙상 여러분이 15주 수업이다 라 하면 예를 들면 3분의 1 이상 결석을 하면 15주 기준으로 6번 이상 결석을 하면 5번인가 6번인가 이상 결석을 하면 제가 점수를 드릴 수가 없어요. 아무리 절평이라 해도 F를 드려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걸 감안해서 저는 이제 매번 수업할 때마다 사이버 캠퍼스 이렇게 해서 출결을 할 거예요. 출석 체크를 할 겁니다. 물론 이제 숫자 못 적었다 하더라도 나중에 저한테 오시면 그러니까 등교 실제로 했고 다만 온라인 출석 체크만 못했다라면 그때는 제가 해드릴 수 있어요. 그렇지 않은 경우 예를 들면 아파서 못 왔다 그럴 때는 이것도 아마 홈페이지에 안내문이 올라가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우리 학교 학생이었던 적이 없으니까 아무튼 간에 그 출석 인정과 관련한 그런 시스템이 아마 학교에 있을 겁니다. 포털에 있던가 할 거예요. 그거를 토대로 예를 들면 뭐 병원 갔다 왔다 아파서 못 왔다와 같은 것들을 거기다가 올려두시면 제가 그거를 확인해 보고 OK 버튼 누르면 출석으로 인정되는 그런 식으로 아무튼 출석 체크 자체는 할 예정입니다. 다만 여러분이 그 5번 이상 결석하면 안 된다 했을 때 뭐 2번 결석, 1번 결석 한 것만 가지고는 우리 수업의 점수에 영향을 가지 않게끔 만들려고 한다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 무슨 얘기인지 대충 알겠죠? 일단은 저는 지금 1주차 시점에 그렇게 마음먹고 출석 0%로 지금 잡아놨어요. 자 다음 주 목요일 9시 반에 여기 몇 명 앉아있나 제가 볼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2명 앉아있고 자빠져 있다. 그러면 제가 변심할 수도 있다는 거. 그래서 자 특히나 전반부는 여러분이 가급적이면 등교를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아침 수업이긴 한데 왜냐면 시험 볼 예정이니까 나중에 프로젝트 할 때는 조금 천천히 와서 제 게임 이런 거 간단하게 만들 거예요. 저랑 같이 이제 협의해서 간단한 상의하고 좀 더 일찍 집에 가실 수도 있고 그렇게 스케줄을 가져가 볼게요. 그래서 결석 찬스는 후반부 위주로 쓰시고 어차피 전반부 내용은 내가 복습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감안해서 최대한 좀 일찍 자서 일찍 일어나서 실제 생방송 한번 듣고 나중에 8주차에 재방송 한 번 더 듣는 걸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수업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 혹시나 나중에라도 궁금한 거 생기면 언제든지 물어보실 수 있으니까 일단은 빠른 퇴근을 위해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수업 내용 내지는 어떤 스타일로 어떤 맥락으로 진행할 거냐에 대한 설명은 끝났고 이제 일단 여러분 앞에 있는 이 실습실 컴퓨터는 이제 하루가 지나면 망각을 하게 돼 잊어먹게 돼 있으면 PC방 컴퓨터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중요한 거 놔둔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면 과제 3시간 동안 완전 열심히 하고 그냥 집에 가면 망하는 겁니다. 집에 가서 3시간 또 해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실습실 컴퓨터를 쓸 친구들은 뭐 자기 메일로 보낸다든가 하는 식으로 백업을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개인 노트북 쓸 거다라면 이제 다음 주부터 실제로 쓸 예정이니까 제가 영상 올려둘 테니까 그거대로 자기 노트북에 파이썬 깔아놓고
충전기랑 같이 들고 다음 주부터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다음 주는 막 지정 좌석제 막 그런 거 하지 않고 먼저 온 친구들이 본인이 원하는 자리에 앉는 걸로 일단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다음 주에 몇 명이 여기에 9시 반에 앉아 있나 제가 확인할 겁니다. 우리 출석 0%긴 하지만. 그래서 그거 감안해서 해주시면 좋겠고. 자, 그럼 이제 내용은 대충 끝이 날 것 같아요. 혹시나 내가 수강 신청은 안 했는데 청강하고 싶다. 또는 수강 신청 성공하긴 했는데 내가 지금 시점에 이 수업을 듣는 게 맞는지 잘 모르겠다, 걱정된다. 내지는 저한테 우리 수업 시작하기 전에 살짝 먼저 알려줘야 될 내용, 예를 들면 뭐 어깨라든가 이런 좀 불편하거나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더 신경을 써드려야 될 그런 점이 있는 친구들 있으면 저한테 먼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 일단 오늘은 집에 가는 걸로 합시다. 네.